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화천기계, 월봉 역돌초, 역별 돌파 초입, 이전과 같은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었죠. 조금 높은 무릎 자리였는데 3,000원 후반대에서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국 전고점 5,000원까지 도달을 해줬고요. 5,000원까지 간다. 초과 도달 적중. 이전에도 이렇게 주요하게 4번 추천드렸고 3번 크게 상승이 나왔고 한 번은 실패했죠. 최근 5월에 초록원에서 첫 번째 재추천, 그리고 주황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요날 재추천이 들어갔던 거고, 추천했던 이유는 차트적으로는 상한가 종가를 지키고 고점 박스를 유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깔 이탈이 없으면 계속 홀딩해서 큰 수익을 노려보는 거고, 단기에 수익이 나왔죠. 23일에 고점 찍고, 근데 뒤에 밀릴 때도 제가 다시 또 더 간다고 재추천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결국 21선 지키고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셨고요.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이낙연이 총선 불출마 얘기를 꺼내면서 반사익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이낙연은 불출마로 급락이 나왔죠. 오늘 오전 10시 16분에 리오님께서 이낙연이 불출마하는 거 말씀드렸고, 제가 직후에 바로 알람 사인 드렸습니다. 샵샵 2개. 이거는 키워드 알람이죠. 모두에게 알람이 가는 내용이고, 불출마하니까 총선 접근으로 이제 접근하셨던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반 넘어서 급락이 나왔고요. 이때도 샵샵 알람 사인 무료방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하락 이후 총선 출마 안한다. 여기가 2번 무료방이고 요거를 캡처해서 드린 겁니다. 무료방 분들도 이때 알람 사인 받아 보셨고요. 요게 분봉이고, 리오님께서 알려드리고 오전에 제가 샵샵 알람 사인 드렸던 때가 요때. 이때는 주가 하락이 뭐 크진 않았죠. 오히려 반등까지도 나와줬는데 뒤에 수평 지지 보라색깔 이탈하면서 뉴스 기사가 주황색깔 원에서 뜨고 곧바로 급락이 우다다 나왔습니다. 이 급락하는 구간에서 제가 또 알람 사인 한 번 더 드렸고요. 숙지해야 될 점, 정치 테마주는 불출마가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다. 불출마 뜨면은 그냥 바로 도망치셔야 됩니다. 남선 알루미늄 월봉이고요. 최근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 이렇게 박스 돌파하고 끊으려고 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끊고 박스 돌파, 역별 돌파 하다가 실패한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추천을 반복해서 드렸고, 이때도 반등 확인하고 또 추천 드렸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는데 10% 내외의 수익 주다가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람 사인 나갔을 때 이 구간에서 정리를 했던가, 아니면 뭐 알람 사인이 나갔다 하더라도 일하느라 바쁘신 분들은 대응을 못했을 수 있겠죠. 스탑루스 걸어두지 않고 뭐 무대응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하락폭을 2,500원 정도까지는 1차로 더 열어두시고 침체가 나온 다음에 반등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이 다시 운 좋게 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뭐 내가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도 주가는 계속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조금 낮다고 보고 본질 재료인 알루미늄 2차전지 쪽으로 회복을 기대해 보는 게 낫겠죠. 일단 오늘의 저가. 네, 저는 늘 곁에 있어요. 고맙다. 오늘의 저가 2625 첫 번째 지지, 다음 2,500원 주요하게 두 번째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박스 하단인 2,200원까지도 크게 열어 두셔야 되고요. 이탈할 때마다 하락폭이 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침체 구간을 혹시 버티기가 싫다 그런 분들은 퉁치기 해주시면 됩니다. 총선 관련주로 남선, 화천기계 이렇게 두 개 들어갔을 확률이 크죠. 근데 화천은 크게 올라갔고 남선은 약손절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뭐 평단이 2,900원 정도로 잡고 10%도 안 되는 손절입니다. 이거 그냥 짧게 손절하고 화천기계 수익이랑 퉁치기 하면 되죠. 화천기계는 이만큼 수익이 났고 거기서 남선 알루미늄 요만큼 구멍이 난 거니까 요 반달만큼 큰 수익이 나온 거죠. 화천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종목 수익 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퉁치기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20만원 수익을 냈고 10만원이 손절이 나왔다. 그러면 딱 절반만큼 요만큼만 수익을 챙기면서 1승 1패지만 수익 마감하는 식으로 항상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노룰스,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었고 오늘 또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 동시에 61선까지 회복하던 중이었죠. 7%대에서 추천드렸고 결국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가 22%까지 올라가면서 12% 수익 줬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고 올라가는 세 번째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 복습하시면 돼요. 이때는 약수익 주고 밀렸고 회복시 재매수 재추천, 단기 80% 올라갔고, 이렇게 회복시 재매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멘탈이 안 좋은 분들은 혹은 종목에 감정을 넣는 분들은 여기서 혹여나 약수익 챙기지 못하고 손절을 했을 경우에 이때 재추천이 나가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 기분이 나쁜 놈이거든. 나한테 손실을 준 놈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매수 안 했다가 날아가는 거 구경하는 수가 있으니까 모든 종목에 감정을 배제하고 빼버리고 기계적으로 타점이 오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요 구간도 61선 회복하고 크게 올라갔었고 이번에 또 61선 회복하는 구간에서 추천을 했다는 거, 이때는 61선 이탈하고 올라오는데 저항받고 떨어졌죠. 지금은 이렇게 1월과 6월이 동일한 타점에서 추천이 나갔다. 이노룰스 오늘 뉴스 없이 상승이고요. 차트만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차트만으로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다. 1월에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AI 육성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인다. DPM 시장 점유율 1위 부각, 요게 또 재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음 인성정보 일봉이고 역배열 끊고 무릎 확인, 무릎에서 계속 정배열 반복 추천 드렸습니다. 6월 일정주였죠. 일정주였기 때문에 더욱더 반복 매매 홀딩이 수월했고 결국 최대 130% 수익이 나왔습니다. 6월 2일에 고점 찍고 살짝 밀렸다가 오늘 고점 경신해줬고요. 최근 고점에서도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처럼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힘을 유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천드렸고, 오늘 고점 경신. 이건 월봉이고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고 급등. 같은 타점 3번이죠. 세 번째 똑같은 노랑 자리에서 처음 재추천 드렸고, 이후 계속 반복 추천 드리고 요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여기서 찔끔 먹으면 아쉽죠. 이전처럼 크게 갈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매수를 했고 요만큼 크게 올라갔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 또 다음에도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크게 먹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요때 상승폭의 절반만 먹어도 엄청나게 큰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절반만 먹어도 엄청 크거든요. 지금 추천한 시점 대비 130% 올라온 거니까 절반만 해도 65%잖아. 다음 무료 반복 추천주 CJ시푸드 월봉이고, 얘도 인성정보랑 똑같은 타점이에요. 첫 번째 역배열 돌파 초입,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서 동일하게 무릎 추천 나간 거고, 이것도 요 끝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6,000원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절반만 올라가줘도 수익이 크다고, 쏠쏠하다고. 제가 추천드리는 타점에서 평균 30% 정도는 쉽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근 최대 20% 수익 나왔죠. 시간의 상승으로 조금 더 올라갔고, 이건 뒤에 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이저셀, 얘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타점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단기 20% 수익 나왔다가 뒤에는 이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탈이 나왔을 때 박스 하단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고, 하단 6,000원 기준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기 박스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왔던 타점도 복습을 하시고요. 다음 넥스트 칩, 얘도 월봉 역배열 끊고 무릎 어깨 자리 고점에서 박스 만들어 주다가 한 번 더 급등하고 상승이 나왔고, 이건 일봉이고 처음 추천드렸던 타점이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무릎 자리에서 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왔고요. 이유도 각 동일한 타점들 복습하시고, 최근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제 12,000원 돌파하는 자리에서 바로 급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졌네요. 이렇게 박스 돌파했던 타점이 1월 말 여기랑 초록, 여기랑 동일한 타점이다. 앞에 종목들 상승했던 이유 숙지하시고요. 다음 중장기로 추천드렸던 코스모 신소재, 계속 역대 신고가 추세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주고 있는 기존 추천주들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니까 복습하는데 좀 주력을 하시고, 제가 과거에 어떤 타점에서 추천을 하고 어디까지 상승 여력을 봤나 이런 것들을 좀 주력해서 보시고, 지금은 무리하게 추격 안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 인상가, 얘도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역돌초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4일 만에 6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성공이 되면 평균 30% 쉽게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이렇게 초과 도달해서 크게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일봉이고 요날 종가에 추천드렸죠. 요게 윗꼬리가 매물 소화다, 차익 실현이 아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이슈로 소금값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홀딩하기가 수월합니다. 이제 오늘의 저가, 전날의 시가, 이렇게 두 개 주요 기준 잡고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단기에 크게 오른 애들은 하락할 때도 빠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탈할 때마다 반드시 분할 매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여기가 갭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백강산업도 한번 볼게요. 얘도 역배열 끊고 급등, 역배열 끊고 급등, 여기서 추세가 한번 나왔죠. 추세가 쫙 나와줬는데, 이렇게 단기에 많이 오르면 요정도 올라주면, 자 최근 저가 대비
130%가 단기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추격하다가는 순식간에 손실 전환까지 당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따라붙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때도 마이너스 20%, 지금도 따라붙으면 마이너스 20%는 쉽게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고수의 자리였죠. 최고점에서 물렸을 경우에 하루 만에 마이너스 45%까지 당했네요. 횡령 200억 의혹으로 하락이 나왔고요. 이건 뭐 이런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고점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이유가 없어도 이런 급락이 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SG증권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였죠. 뭐 이유가 없어도 이렇게 크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다. 다음 6월 12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DDMENF 최대 주주 변경으로 시간의 상한가였는데 고가 5%에 그쳤네요. 종가는 마이너스 7%. 아이크래프트 시간의 상한가였고 220억 정도의 공급계약 체결. 공급계약은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하는 게 높은 확률인데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해줬습니다. 다음 마니커 FNG 시간의 8.7%. 후쿠시마 오염수 반사이익이죠. 닭고기 관련주 계속 연이어서 한 달 정도 반응이 나왔고 고가 14%, 종가 3%. 고점 경신을 하긴 했지만 정석으로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음 신송홀딩스 시의 7.9%, 고가 16%, 종가 6%. 정석 반짝. 얘도 소금 관련주, 오염수 반사이익. 보라티알도 소금 관련주, 고가 11%, 종가 2%. 고점 경신을 했지만 반짝. 다음 인디F 고가 7.7%, 삼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40억. 금액도 크지 않고 삼자배정도 일반적으로 반짝하는 게 높은 확률인데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동전주에 가깝고 낮다 보니까 가벼워가지고 상한가 마감한 것 같네요. 이때는 재건으로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삼자배정 유증으로 상한가. 다음 대상홀딩스 우 소금 관련주 반짝. 대상홀딩스 보통주도 반짝. 1승 반짝. 샘표 반짝. 레이크 머티리얼 반짝. 샘표 식품 반짝. 피코그램 반짝. 마니커도 반짝. 자, 모두 다 반응이 없거나 반짝. 텔레칩스가 그나마 좀 크게 튀었다가 빠졌는데 고가 15%, 종가 9%. 제일 크게 상승 마감한 게 두 종목 아이크래프트, 인디F 낮은 확률로 이렇게 두 종목이 상승 마감을 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합니다. 반짝하는 거 항상 조심하자. 그 전날의 시간의 상한가였던 슈프리마 HQ가 진짜 크게 반짝을 해버렸죠. 고가 28%, 종가 마이너스 5%로 시초에 추격했으면 바로 마이너스 25% 당했습니다.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반도체 하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PSK홀딩스, 인텍플러스, 넥스트칩, 레이저셀, NCN은 넥스트칩이랑 지분관계 커플링이고요. 텔레칩스, 브로텍, 칩스앤미디어. 다음 진단키트 제약 개별 강세. 앞타머사이언스, 현대바이오, 바이오니아, 올리패스. 다음 2차전지 나트륨 배터리, 리튬. 백광산업이 최근에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오늘 200억 횡령 의혹이 뜨면서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 고가에 잡았던 분들은 바로 마이너스 45%까지 당했습니다. 추세를 급하게 이어주는 종목은 고점에서 무리하게 큰 비중으로 추격 매수하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도 지금 추세가 미친듯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강산업처럼 이후에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보안 관련주, 과기정통부에서 보안 위협 대응 논의를 한다. 이글루, 유니언 커뮤니티. 다음 해저터널, 지하터널 관련주 45조 규모의 도심철도 지하화를 추진한다. 이화공영, 특수건설, 우원개발. 다음 자동차 부품 관련주 실적 회복 기대감, KBI 메탈, 아이윈, 디젠스. 얘네는 테슬라 통풍 시트 관련해서 호재가 있었고요. 관련주들이 KBI 메탈, 아이윈, 두올, 대유에이텍까지. 다음 정치 테마, 조국 관련주. 이낙연이 총선 출마 안한다, 불출마 얘기를 꺼내들었고, 이낙연 관련주들은 모두 다 급락. 반대로 조국은 반사 이후로 하청기계, 삼보산업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 막판에 올랐다가 시간으로도 조금 상승이 나오더니 차액 실현으로 쉐어로는 조금 하락이 나왔고요. 다음 소금 닭고기 관련주, 후쿠시마 오염수 반사 이익이죠. 소금 관련주로 신성홀딩스, 보라티알, 대상홀딩스. 인상가 추천드리고 4일 만에 40% 상승 나왔고요. 다음 닭고기 관련주 마니커 FNG, 마니커.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아래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각종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6월 13일 시간의 특징주, 대부분 수산 관련주네요. 신라SG 상한가, 동원수산 상한가, CJ시푸드 6%, 한성기업 4%.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다. CJ시푸드를 최근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었죠. 월봉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이전처럼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20% 상승, 시간의 상승까지 3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루닛이랑 같이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이번 무료방이고 CJ시푸드, 루닛 기존 추천주 계속 반복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크게 상승이 이어졌죠. 오늘 종가에도 CJ시푸드 반등 양호하다, 매수 가능 사인 드렸습니다. 요 양호는 이응 히읗은 1차 매수하거나 다음 음봉 기다려서 매수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3시 20분 전후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기존 추천주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며칠 전에도 추세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봉 역별 돌파 초입을 이해를 했다면 최소 30% 수익 노려볼 수 있었던 거고요. 결국 시간으로 상승이 나와줬고, 신라SG부터 보겠습니다. 월봉 역별 끊고 짝꿍댕이 쌍바닥 형식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추세 박스 형태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고, 수평 박스는 이렇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윗꼬리 저항대, 일봉 매물 소화해주고 1년선 위에서 3일째 머물러 주다가 4일째 급등 나와주고, 또 시간의 상한가로 12,000원까지 올라왔고요. 12,000원. 전고점 저항대는 12,500원, 그리고 윗꼬리 고가가 13,900원. 주요하게는 이렇게 두 개 저항대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박스 돌파하고 주가 업그레이드 하는 흐름 참고하시고, 이전과 유사한 흐름으로 이렇게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차근차근 올라가던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지지는 내일의 시가나 분봉의 저가 확인하면서 만약에 꺾이는 흐름이 보인다면 이렇게 분할 매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 하면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다음 동원 수산주 월봉 박스 형태로 횡보가 좀 이어지다가 급등 나와주고 밑에서 또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역배열을 끊어주는 자리죠. 살짝 끊어주는 초입 자리. 박스 상단까지 올라가면 9,000원 후반대 일봉이고, 최근 장기 입형에서 정직하게 저항받고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는 121선 반년의 매물대에서 저항이 걸렸고, 오늘 종가상 안착한 다음에 시간의 상한가로 9,000원 후반대까지 올라왔고요. 9,000원 후반대 9840까지 올라왔네요. 이 전고점 저항대가 만원 정도, 9,000원 후반대 하니까 만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요. 만원 안착 실패하면 또다시 장기 입형까지 여기까지 빠지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만원 초반대를 이제 안착하게 되면 힘이 크게 붙는 자리입니다. 다음 CJ 시푸드 수산주 6% 상승이고요. 여기랑 여기가 같은 타점이다 추천드리고 30% 정도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일봉은 최근에 481선 2년의 저항대를 정직하게 저항받고 있던 구간이었고, 추천은 여기 박스 돌파 나왔던 자리, 여기서부터 종가에 추천드렸고 반복 추천, 또 여기서도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오염수 이슈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고, 이렇게 추세 박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여기서 반등 확인되면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를 이탈했다면 분할 매도든 전량 매도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지켰으면 계속 홀딩하고 이렇게 수익을 냈으면 되는 거죠. 이런 추세선은 반드시 지키는 가격이 아니라 이탈하면 대응하고 지키면 홀딩하는 중요한 기준일 뿐이에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기준조차 없으니까 매매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거고요. 자, 요 추세를 알고 있다 그러면 신규 매수하기에도 수월한 게, 여기서 매수하고 손절을 짧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자꾸 이런 데서 추격하고 쭉 내려올 때 손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가급적 하단이랑 가까울 때 매수하고 상단이랑 가까울 때 분할 매도 하는 게 낫겠죠. 이거는 수평 박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박스가 길게 보일 때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분할 매도하든 전량 매도하든 대응하는 게 유리한 거죠. 자꾸 여기서 추격하다가는 하단까지 끌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안착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1차 매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하락폭은 여기까지 열어두고, 시간으로 4,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4,200원. 요 추세 상단 종가상 안착하고 위에서 머물러 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가 여기죠. 4,000원. 여기 지지 이탈하고 죽었다가 다시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종가상 4,000원 안착해 주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고점 몸통 윗꼬리 저항대 이렇게 2개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한성기업 수산 관련주 시간에 4%. 얘는 조국 관련주기도 합니다. 조국도 되고 수산도 되고, 역배열 끊고 급등, 뒤에 크게 빠졌고, 또 역배열 끊고 한번 올라와 줬다가 또 밀렸고, 역배열 끊고 박스 횡보하다가 박스 돌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급등 나왔고요. 전고점 저항대가 9,000원 정도, 그 전에는 윗꼬리 저항대인 요정도 7,000원 중반 보시면 되고요. 일봉
장기 이평 저항, 장기 이평 저항, 저항. 여기서 살짝 돌파한 다음에 밀렸다가 또 지켜주고 121선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런 식으로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 오늘 481선 안착하고 시간으로 4% 6,900원 정도까지 또 올라와 줬습니다. 전고점 가격이 7,000원 정도 하고요. 몸통 기준으로 여기 7,000원, 종가상 7,000원 안착 중요하고 윗꼬리 저항대는 7,500원. 이거 뭐 500원 단위로 대칭으로 작게 보셔도 되겠고요. 한 7% 정도씩 나오네요. 작게는 500원, 크게는 1000원씩 저항대 보시면 되겠죠. 다음 4조 시푸드 3.8% 수산 관련주. 월봉 역별 끊고 급등, 또 이렇게 짜잘하게 끊어주면서 급등했던 구간이 있었고요. 여기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올라와 줬습니다.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크게 있는 거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작게 박스 돌파를 해준 자리. 전고점 저항대가 6,000원 후반대. 자, 1봉은 크게 박스 형태로 이렇게 윗꼬리 저항대, 윗꼬리 저항대, 전고점 중간 저항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되겠고, 시간으로 6,000원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종가상 요 박스 상단 5,900원 위에서 계속 놀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또 박스 중앙, 박스 하단까지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거 경계하셔야 되겠고, 5,900원 위에서 계속 놀아줘야 된다. 다음 인상가 2%, 얘는 소금 관련주죠. 이때 추천드렸고 단기에 40% 상승이 나왔고, 앞에 다 설명드렸는데 오늘의 저가, 전날의 시가 두 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됩니다. 3385, 3380 안착이 중요하고 지금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개파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2600원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2600원 마저 이탈하게 되면 또 빠르게 무너질 수 있겠죠. 단기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이탈하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되고,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반드시 해줍니다. 인상가도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에서 추천하고 급등 나왔던 거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앞타머 사이언스 9.8%, 혈액 기반 폐암 진단 키트 상급병원 비급여 검사 개시 소식. 이걸로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었고, 월봉부터 역별로 계속 빠지던 애였네요. 수평지지 이탈하고 쭉 급락, 이렇게 역배열 끊는가 싶더니 한 번 더 급락 나오고 신저가까지 찍었다가 회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여기서부터 올라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신저가로 내려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탈마다 대응해 주셔야 돼요. 이탈할 때 분할 매도하던가 전량 매도하고, 또 이렇게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하던가 전량 매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탈할 때마다 계속 대응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고점에서 잡았을 경우에 미친듯이 이렇게 계속 끌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탈마다 신저가 종목, 52주 신저가 혹은 역대 신저가 종목들은 반드시 이탈 시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일부라도 꼭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일봉으로 와서 최근에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구간이 좀 있었고요.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최근도 1년선 부근에서 돌파는 장중 돌파는 있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했고, 오늘 종가상으로 살짝 걸치고 마감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 5,150원까지 올랐네요. 5,15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올랐고, 윗꼬리 저항 5180,
그 위로는 또 5,500원 정도 윗꼬리 저항, 더 위로는 481선 보면 되겠네요. 중간값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저항대 보시고, 현재 파동이 큽니다.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파동이 엄청 커지고 있으니까 무리하게 장중 추격하는 거는 위험해요. 최근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나왔고요. 여기서도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4개 저항 중에 하나에서 밀리게 되면 마이너스 20%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파동이 큰 구간에서는 항상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241선 4,700원 정도를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이탈하면 4,000원 정도까지 121선까지 빠르게 무너질 수가 있고요. 다음 이수화학 8.7%, 월봉 역배열 끊고 급등, 역배열 끊고 급등, 전고 돌파하고 급등. 이때 정지가 악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합배형 분할. 일반적으로는 튀었다가 빠지는데 빠지지 않고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의 상승으로 32,500원까지 32,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 신고가 가격인 33,500원 저항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 돌파하면 또 역대 신고가로 계속 추세가 이어집니다. 단기 이평을 넣어서 보면 종가상 5일선을 간당간당하게 지키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5일선 1차 지지, 11선 2차 지지, 15일선 3차 지지, 이렇게 단기 이평으로 간단히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이루온 6.5%, 애플페이 호재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월봉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 나올 때 추천드렸고, 체제형 대선 테마 걸려가지고 정치 테마 쪽으로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이유는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 이때도 재추천 줬던 구간이 있는데 최근에는 재추천을 못 드렸고요. 이 구간에서 추천, 그리고 이때 추천, 뒤에는 추천 못 드렸습니다. 파동이 크게 박스 형태로 좀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밀렸죠. 최저가 찍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이렇게 된 숄더 흐름으로, 이런 흐름으로 이 구간이 짝꿍댕이 쌍바닥 찍고 올라옵니다. 장기 이평 안착했고요. 장기 이평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으로 2,800원 정도까지 또 올라와 줬고요. 1년선 가격 2570 지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를 지켜줘야 계속 지지가 단단히 유지가 되면서 빠르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실패하면 또 여기 박스에 갇히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항대는 전고점 기준으로 200원 단위로 이렇게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200원 단위로 거의 전고점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캐스텍 코리아 4.7%, 월봉은 최근에 역배열 끊고 박스 형태로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한 자리입니다. 윗꼬리 저항대는 3,000원. 일봉은 4월까지 박스 이렇게 보여주다가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하고 박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481선과 캔들 몸통 박스 상단 가격이 근사치죠. 2,600원 정도 여기를 안착해줘야 되고, 시간의 상승으로 안착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2660으로 윗꼬리 저항대 3,000원 정도. 다음 원바이오젠 시의 4%, 실적 관련 최근에도 금요일의 시간의 상승이었고요. 월봉 역배열 끊고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저항대는 2,600원 정도. 일봉 481선 위에서 현재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으로는 이 정도 올라왔고, 2460 저항대 지지는 오늘의 시가, 그리고 전전날의 시가, 이렇게 주요하게 3개 보시면 되겠고, 2,500원 정도 안착하게 되면 전고점이 2,000원 후반대가 되네요. 중간 저항값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윗꼬리는 3080. 다음 메타랩스 3.8% 탈모 관련주고, 최근에 급등이 좀 있었죠. 크게 보면 역배열로 갇혀있는 역배열 흐름으로 빠지고 있고요. 이렇게 끊고 좀 올라오고,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좀 끊고 올라오고, 박스로는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500원에서 3,000원 후반대. 윗꼬리가 시원시원하게 나오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올라올 때 시원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제자리. 지금도 시원하게 제자리 내려가는 거 조심해야 되는 타점. 올라갔다가 훅, 지금도 올라갔다가 훅 이렇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고, 시간으로 3,6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3,600원. 일단 종가상 481선 3,8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요때를 보면 장중 돌파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481선 안착한 자리가 없습니다. 25일에 한번 걸치고 마감했긴 하지만 결국 제대로 안착 못하고 밀렸고요. 이번 두 번도 장중에 돌파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했죠. 3,800원 위로 딱 올라서야지 추세를 명확하게 돌릴 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고점 저항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크게 밀리는 거 조심하면서 3,250원, 3,000원 정도, 2,900원 정도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장기평 기준으로 지지 힘싸움을 보여주다가 차례차례 이탈하고 무너졌고, 이번에도 만약에 안착 실패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서 힘싸움, 여기서 힘싸움 나오겠죠. 다음 동원금속 3.7% 20원 현금 배당 결정. 최근에 엄청 크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일봉을 보니까 무섭죠? 네, 무섭다. 이런 거 보면 무서워요. 오줌 마려. 5일선 추세 타고 있고, 5일선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요.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합니다. 5일선 가장 중요하게. 시외 하락 종목도 볼게요. 화천기계 최근에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크게 상승이 나왔죠. 시간으로 3%까지 올라갔다가 또 하락이 조금 나온 상태로 5,060원 정도 마감했고요. 5,060원 정도. 자, 지지를 이전에 고가였던 5일 기준으로 4,800원 정도 잡으면 오늘 장대양봉의 중간값, 중심봉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4,800원 1차로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고, 다음 오늘의 시가 4390, 여기가 기존의 저항대와 일치하는 자리가 되죠. 이렇게 두 개 가장 중요하게 지지 잡고 보시면 되고,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기존의 박스 하단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중간값으로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크게는 하나, 둘, 셋 보고 이탈마다 대응해 주시고 지키면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백광산업 시간으로도 5% 하락이 나오면서 거의 하한가 마감이고, 21선 7730, 그 다음 밑에 7,000원이 중요하겠네요. 7,000원은 기존의 저항 가격이죠. 저항을 뚫었으니까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거고요. 41선 가격이랑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밑에 61선 6,300원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3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또 6,000원. 월봉상으로도 7,000원이 중요한 지지 자리가 되고요. 과거로 보면은 여기가 저항대였죠. 저항 받다가 돌파했고 또 뒤에 내려오는데 4,000원 지지받고 종가상 4,000원 정도 지켜주고 반등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와 요 자리가 같은 개념의 지지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 EN 플러스 시외 4.7% 하락, 추가 상장으로 하락이고 기존 추천줍니다. 최근에도 만원 정도에서 추천드리고 30% 상승이 나와줬는데 현재는 시간으로 11,200원 정도까지 빠졌고 11,000원 지지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60일선 지지 자리죠. 60일선 지지받고 반등 나왔고 11,000원 60일선을 지켜줘야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추세 박스 흐름이 이어지는 거고, 실패하면 9,000원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역헤드 앤 숄더가 보이죠? 이탈하게 되면 9,000원 이탈하게 되면 역헤드 앤 숄더 이탈로 크게 7,000원, 6,000원대까지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9,000원 이탈하면 큰일 나는 거고 7,000원까지 1차로 빠질 수 있어 보이네요. 장기평을 넣어서 보면 9,000원 역시 중요한 자리가 되죠. 그 다음 7,000원이 241선. 그리고 항상 사칭 조심하셔야 됩니다. 채널이나 오픈 채팅, 뷰 이거 다 사칭이에요. 저 아닙니다. 리딩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칭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생기고 있는데 막 500만원씩 피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컨설팅, 뭐 특별반 안내 이러면서 장문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많이 막 물어봐요. 막 웃는 이모티콘 쓰고 요런 혓바닥이 긴 애들 사칭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